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논어 수리제 7 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12장부터 보시겠습니다. 12장입니다. 자지소시는 제전질 이러시다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공자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공자의 삶의 태도, 자세,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공자가 평소에 신중하게 대했던, 신중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대처했던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조심하신 것은 소신 할 때 이제 신자는 삼갈신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중하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유념해서 매우 신중하게 무겁게 중요하게 중대하게 그렇게 이제 대처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제였습니다. 이 제자는 보통은 이제 가지런할 제, 가지런할 제 이렇게 합니다만 이 제자가 재개할 제도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지런하다 그러면 이로 쓰고 재개하다 그러면 이제 이로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제 재개라는 것은 우리가 목욕재개라는 말에 이제 쓰이는 그 제자인데 몸과 마음을 안과 밖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런할 제자가 재개할 제자가 되는 이유는 가지런할 제자가 이제 그렇게 정리정돈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담아서 저 글자에 이제 재개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건데 이렇게 쓸 때는 요 제자 밑에 이렇게 쓰는 요 제자로 바꿔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재개할 제인데 이 재개할 제자의 뜻을 가지런할 제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인간과 신이 만날 때 인간이 제사에 임할 때 그러니까 그때 목욕 재개를 하는 이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럴 때 내 몸가짐이나 이런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수도 하고 머리도 빗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반듯하게 차려입고 그렇게 하고 나가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예의예요. 그 사람을 불쾌하게 나를 만나러 오면서 이렇게 하고 나왔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을 만나러 올 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온 게 아니고 내 딴에는 정성껏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줘야 그리고 나는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듯이 신을 대할 때 목욕 재개를 하는 것은 신을 대한다는 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쉽게 생각할 문제도 아니고 특히나 이게 2600년 전의 이야기니까요. 그때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주제였고 그 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제 삶에서 중요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깨끗하게 차려입고
또 그분들 그 신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 그러면 정성껏 정갈하게 이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또 공간도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욕 재개를 하는 것은 그 신을 내가 경건하게 존경하면서 대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신을 대할 때 공자가 했던 말이 경이원지였습니다. 공경하되 멀리하라. 이제 그런 것이 공경하다의 이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힘이라는 게 인간에게 실제로 작용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이제 신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신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갖는 이제 종교적인 그 심성,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제 경건하게 만들고 또 이제 교만하지 않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그 신을 대할 때 그 태도 자체가 내 삶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재개한다고 하는 것, 그 재개를 통해서 이제 그 신을 대하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 생사가 걸려 있고 또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존망이라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 근데 이제 전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전쟁 그러면 이제 아군과 적군이 있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그 살상을 당하는 사람이 우리 쪽 사람들이 살상을 당했을 때는 슬퍼할 일이고 저쪽 적군의 살상은 우리가 기뻐해야 할 숫자로 생각하는 게 착각인 거죠, 실은. 그러니까 저쪽은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슬퍼하고 아파해야 할 일이지 그게 기뻐해야 할 일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수많은 생명이 달려있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아니면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하는 거였고 이제 세 번째가 질병입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인간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이제 통제하는 건 너머에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의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시기였었기 때문에 질병이 내가 뭘 관리를 잘 못해서 생긴 병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게 뭐 하늘이 노해서 신이 뭐 혹은 악귀들이 뭐 역병이 돌고 막 하는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니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제기되는 것이긴 한데 이제 역시 전쟁과 같은 방식이 아니어도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이제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질병도 될 수 있겠지만 나 자신의 목숨 생사가 이제 이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생사와 관련된 문제라서 공자가 이 질병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했다. 그래서 이제 저 향단 10편 같은 데 가서 보시면 공자의 그 음식을 대하는 이제 그 자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매우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식탁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와 있을 정도인데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섭생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질병을 그건 예방하거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대단히 이제 신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장은 공자가 평소에 대단히 신중을 기했던 세 가지 주제, 신을 대할 때의 재계의 문제와 전쟁 그리고 질병에 관한 문제였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장을 보시겠습니다. 13장은 음악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논어를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뭐 공자께서 도달한 경지에 대해 우리가 이제 쉽게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싶은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음악적인 조예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특수하고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리고 그것은 뭐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렇긴 한데 공자가 보여주신 모습 중에 특별한 것이 이 음악에 대한 깊은 조예예요. 조예.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자, 제제, 문소 하시고 3월을 부지육미하사 왈, 부도, 위악지, 지어사야호라 이렇게 얘기하신 장면입니다. 선생님께서 제 나라에 계실 때 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문소, 소라고 하는 음악을 들으시고 요 소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8일편에서도 나왔었는데 저게 순임금의 음악 이름 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라고 불리우는 그 음악은 순임금 시대 때 제작된 음악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은 그 시대상을 그 시대의 치란 그러니까 그 시대가 잘 다스려졌는지 혼란했는지 하는 것 그런 것 또 그 음악을 지은 사람의 정서 감정의 상태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그 음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일편에서도 공자가 순임금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인 소를 들으시고는 진선진미하다. 내용적으로도 훌륭하고 형식적으로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 천자를 어쨌든 그 천자국인 은나라를 정복하고 새로 주왕조를 세운 무왕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을 들으시고는 형식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내용적으로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장면에서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진선진미하다고 말했던 그 순임금의 음악 소입니다. 그 소를 제나라 때 이제 처음 제나라에 계실 적에 공자가 거기서 처음 들으신 거예요. 그것을 들으시고 3월을 부지육미하사 이랬습니다. 석 달을 지난번에 석 달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게 90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계절이 바뀌는 시간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년이 바뀐다는 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라면 3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1년 안에서 크게 네 덩어리 추나추동이라고 하는 시간의 네 덩어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가 3월이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여러 시간 꽤 긴 시간을 의미하는 거라는 걸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뀔 정도의 시간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3개월을 부지육미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모르셨다. 육미를 알지 못하셨다. 그러니까 고기를 드시고도 이게 고기 맛이라는 걸 몰랐을 정도다 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사마천 사기에도 이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요 3월 앞에 학지라는 그것을 배우는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소라는 음악을 배우신 석 달 동안 이렇게 학지라는 두 글자가 더 들어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기 맛을 모르실 정도로 거기에 이제 심취해 계셨고 거기에 이제 흠뻑 빠져서 몰입하고 계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도 위악지 지어사야. 위악지 지어사야.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경지에 이를 줄은 지어사 이 정도. 즉 이 소라는 음악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경지,
음악이라는 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부도라는 것은 제가 그냥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요 도라는 게 그림이죠. 그림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리 그려보는 겁니다. 예상도지요. 예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앞에서 모자 얘기했습니다만 요 모자하고 함께 요렇게 하면 요게 도모지요. 도모.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내가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보는 것이 도모지요. 그런 걸 예상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도모인데 요 도자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그려보는 것이니까 예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내가 이 음악을 듣기 전에 음악이라는 건 최고의 경지가 이러이러한 것일 것이라고 나는 예상을 했는데 이 음악을 들어보니까 소라는 음악을 들어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 훨씬 더 이상의 음악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 난 이 음악을 들어보기 전에는 음악이라는 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전혀 나는 예상을 못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음악에 대한 새로운 장이, 새로운 세상이 이 소라는 음악을 듣게 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라는 음악을 듣고 뭐 감동은 할 수 있어요. 감동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소라는 음악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에 대한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상, 또 하나의 세상을 이 소라는 음악을 통해서 만나게 됐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보통의 그 음악적인 감성이라든가 이제 그런 수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전문적이고 이제 그런 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음악을 들어도 그냥 우리 일반인들이 들었을 때 뭐 그냥 좋은 것 같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자신의 음악 세계가 이 음악을 듣기 전에도 있었고 근데 이 음악을 듣자 그 음악의 세계가 신세계가 지금 열렸다는 저런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이제 저한테는 대단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음악에 대한 공자의 저런 그 평가라든가 저런 반응들은 참 특별하다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염유왈 부자 위군호와 자공이왈 락다 오장 문지호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염유와 자공의 대화인데요. 염유가 먼저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 위군호와 선생님께서 부자께서 위나라 임금 편을 드실까 위군을 위할까 할 때 요 위자를 이제 편을 드실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자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락다 알겠다 오장 문지호리라 내가 장차 그에 관해 위나라 임금을 편 드실지 아닐지에 대해 여쭈어 보리라 하고 이제 선생님께 가서 이제 여쭈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위나라 임금을 편 드실까 하는 이 질문이 왜 나온 것이냐 하는 것을 좀 보시겠는데요. 당시 이제 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나라가 있었고 그 위나라의 임금이 영공이라는 임금이에요. 위령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위령공이 있었는데 위령공에게는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괴외라고 하는 큰 아들이 있었고 둘째 아들 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외의 아들, 그러니까 위령공의 손자 첩이 있었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손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령공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위령공이 이제 세상을 뜨고 나면 큰 아들인 괴외가 이제 후계자가 돼서 임금이 될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앞에서 나왔는데
남자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위령공이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그 본 부인이 세상을 뜨고 그래서 이제 궁궐의 안주인인 이 부인을 비워놓으면 이제 안 되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인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부인인 남자라는 여자가 이 부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공자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자로가 막 이 여자를 왜 만났냐고 막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부인이 이제 늙은 임금을 치마폭에 이렇게 이제 싸고 국정을 막 농단을 하려고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추문이 이렇게 이제 끊이지를 않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큰아들 괴회가 이제 자기 아버지 늙은 아버지를 이제 치마폭에 싸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를 그러니까 즉 작은 어머니 있죠. 계모인데 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했으면 이제 죽여야 되는데 못 죽여요. 못 죽였을 때 이제 문제가 벌어져요. 이걸 죽이려고 했는데 발칵이 됐고 이 사람이 이 임금한테 그 사실을 고했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들어봤을 때 이놈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령공이 이 큰아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이제 하니까 이 괴회가 이렇게 있다가는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피신을 해가지고 이 큰아들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위령공이 죽어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위령공이 죽었을 때 위령공이 없어지고 나면 이 여자가 제일 큰일 났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면 아버지 계셨을 때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이 여자가 둘째 아들 영한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들어오기 전이에요. 괴회가 들어오기 전에 아직 들어오기 전에 이 남자가 둘째 아들 영한테 나를 보호해달라. 내가 그러면 너를 임금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생각해 보니까 형님하고 이 새어머니 사이에서 자기는 지금 꼭두각시가 되게 생겼고 내가 만약에 이 새어머니의 청을 들어주면 형님하고 원수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 형님을 따르는 세력이 또 요 안에 좀 있어요. 위나라 안에.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 생각하니까 아주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노 해버렸습니다.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요 손자한테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가 너희 아버지가 들어오는 걸 막아달라. 내가 너를 임금을 시켜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첩이라는 놈이 이 이제 할머니인데 할머니 뻘이죠. 할머니의 청을 들어주면 자기는 아버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거든. 지가 임금이 되면. 그러기로 약속하고 할머니가 나를 임금으로 시켜주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들어줄 수가 없는 조건인데 오케이 해버렸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 아들이 임금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버지는 들어오려고 하고 아들은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러니까 이제 이 위나라 내부에도 새로 임금이 된 이 손자를 따르는 세력이 있고 아버지 바깥으로 망명을 간 아버지를 다시 불러와서 이 사람으로 임금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또 있고 그래서 이제 세력이 나눠져 가지고 있으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공자 지금 현재 임금은 얘예요. 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염류가 위나라 임금 편을 드시겠느냐 하는 게 이 사람 편을 들겠냐 지금 그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공이 내가 그에 관해서 선생님께 질문해 보겠다. 그러고 들어갔죠. 입왈 백이 숙제는 하이냐 있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나라 임금 아버지 아들 막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물어보고 선생님께 들어가서 백이 숙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자공이. 그러니까 지금 이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위나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염류도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고 이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위나라에 와서 그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자공이 선생님께 들어가서 질문할 때 선생님 위나라 지금 현재 임금 편 드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아주 위험할 뿐더러 수준이 낮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백이 숙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백이와 숙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니까 왈 고지 현인이 아니라 옛날 현인이시다 이렇게 답을 했죠. 공자가. 그러니까 자공이 이렇게 했습니다. 왈 원호이까 그랬어요. 원망하였습니까? 이랬습니다. 원망하였습니까? 이러니까 공자가 왈 구인이 득인이여니 우하원이리요 그랬죠. 인을 구하였고 구인, 득인, 인을 얻었는데 우하원이리요 다시 어찌 원망 곧 후회하였으리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백이 숙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백이 숙제가 원망했겠냐? 자공이 이렇게 질문한 게 지금 핵심이에요. 여기서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원망했겠냐?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단 말이죠. 요 답을 듣고 자공이 나와요. 나와서 출왈 부자 불의하시리라. 선생님께서는 위나라 임금 편을 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아까 위하겠냐라고 염류가 질문했는데 부자 불의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이 숙제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백이가 형님이고 숙제가 동생인데 아버지 고죽국의 임금 아버지가 자기 후계자로 셋째인 숙제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그러자 그것을 눈치챈 큰아들 백이가 말하자면 세자인데 세자 자리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편하게 마음에 드는 후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러자 셋째인 숙제가 자기 때문에 형님이 도망을 간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는 형님이 저렇게 가셨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임금이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후계자를 받을 수가 없다. 형님이 후계자다. 그러면서 형님을 따라서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둘 다 임금이 못 됐어요. 백의 숙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원망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도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버텼어야 될 걸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숙제도 형님이 도망갔을 때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임금 됐을 텐데 괜히 따라 나가가지고 임금도 못 되고 그때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랬겠습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 뭐였냐면 인을 구했고 인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원망했겠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는 뭐냐면 인하고 위, 임금의 자리 위 중에 백이와 숙제는 모두 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백이는 아버지가 임금이고 아버지가 아버지의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물리적으로 내가 먼저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후계자를 선택할 수 없도록 또 나보다 어쩌면 숙제가 더 능력이 있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후계자가 되지 못하도록 내가 큰아들이라는 이유로 그거를 방해를 하면 되겠냐 해서 그거를 이제 배려를 아버지와 동생을 배려를 해서 나간 거고 숙제도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이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눈 감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가 임금이 되는 것은 형님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어쩌면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누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전부 임금의 자리라고 하는 이 달콤한 그 유혹을 뿌리치고 정당한 인을 추구를 했고 실제로 그것을 성취했다 그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뭘 원망하고 후회했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괴외라는 아버지와 첩이라는 아들이 임금의 자리를 놓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부자 간에.
그러면 이것들은 설령 아버지 괴회가 이놈이 괘씸해도 이놈이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이 아들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놈이 지가 임금이 되려고 아버지를 못 들어오게 하면서 아버지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도 이것들은 인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요 위만 관심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위보다 인을 더 숭려하게 생각한다는 그 답을 듣고 자공은 확신했던 거죠. 공자는 이런 아들을 편들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은 이제 인과 위 중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그런 문제에 관한 공자의 생각도 당연히 읽을 수가 있고, 또 그 문제에 관해서 공자의 제자들이 궁금해했을 때 자공이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대단히 멋지게 돌려서 했고, 그래서 위나라 이 얘기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공자가 위나라 임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를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이제 자공의 그 현명함이 이제 돋보이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